자, 이번엔 두 번째 214페이지에 2번부터 쭉 가볼게요. 자, 문제에서 1학년 7명과 2학년 5명 중에서 4명을 뽑을 때 그랬어요. 자, 그럼 1학년이 예를 들어 대문자로 해볼까? A, B, C, D, E, F, G까지 7명이 있고 2학년은 소문자로 해볼까? A, B, C, D, E까지 이렇게 5명이 있나봐. 그 중에서 4명을 뽑는데요. 그럼 전체 가지수는 지금 현재 총 12명이니까 12C 4가 되겠죠. 계산을 해주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12 곱하기 11 곱하기 10 곱하기 9가 되면서 4, 3, 10이랑 약분되고 2는 10이랑 약분돼서 5랑 되죠. 그럼 55가 되고 9를 곱하니까 55 곱하기 9는 45에다가 45니까 495. 결국에는 12명 중에 4명을 뽑는 가지수는 몇 가지다? 495가지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진행해 볼게. 얘가 꼭 쓰일지 안 쓰일지는 모르지만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전체 가지수부터 구하는 습관을 들여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얘가 저 495가지 중에 몇 가지를 구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좀 더 해석하기가 쉬워지니까. 자, 첫 번째 문제부터 가볼게. 첫 번째 문제가 바로 그냥 12명 중에 4명 뽑는 거니까 1번 답이 바로 나와버렸네요. 자, 2번 문제 가볼게. 1학년 학생 2명과 2학년 학생 2명을 뽑는 경우의 수 그랬어요. 자, 1학년이 총 7명이니까 7명 중에 2명 뽑는 게 7C이죠. 그리고 2학년 5명이니까 5명 중에 2명 뽑는 건 5C일 거야. 그럼 여기를 더할지 곱할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합의 법칙일까 곱의 법칙일까를 잘 생각해 봐봐. 자, 이렇게 생각해보자. 7명 중에 2명 뽑으면 끝나? 라고 했을 때 안 끝나죠. 2명을 더 뽑아야 되죠. 문제에서는 4명을 뽑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사건이 더 진행돼야 되니까 뭐 해줘야 된다? 곱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 또 좀 더 와닿게 예시를 든자면 어떻게 할 수 있죠? 1학년 중에 A, B를 뽑았을 때 그때 A, B를 뽑을 수도 있고 A, C를 뽑을 수도 있고 D, E를 뽑을 수도 있고 결국 이 OC라는 사건 가지수만큼 나오죠. 근데 A, B 뽑았을 때만 해도 이렇게 나오는데 또 어떨 때 B, C를 뽑았을 때도 똑같이 나오겠죠. 결국 이 묶음씩 계속해서 나오게 되니까 결국 묶음씩 몇 묶음이 나오냐 하는 거니까 곱해주게 되겠죠. 이렇게 수용도로 해석할 수도 있겠어. 자, 다음 3번 문제로 가볼게요. 계산은 선생님이 생략할게요. 자, 다음 3번은 4명의 학생이 모두 어땠으면 좋겠대? 같은 학년이었으면 좋겠대. 그러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 1학년끼리 모두 몇 명? 4명을 뽑아버리면 다 같은 학년이 되겠고, 또는 2학년끼리 4명을 뽑아버리면 모두 같은 학년이 될 텐데 1학년 중에 4명 뽑는 게 7C4잖아. 2학년 중에 4명 뽑는 건 5C4일 거야. 그럼 이번에는 이 두 경우의 수를 더해야 될까 곱해야 될까를 보는데 잘 봐봐. 1학년 4명을 뽑으면 사건이 어떻게 돼버려? 끝나버리죠. 우리는 4명 뽑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얘랑 얘는 끝나버린 사건이고 동시에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1학년 4명이 뽑혀버리면 더 이상 2학년을 뽑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두 사건은 뭐 해줘야 돼? 더해줘야 되죠.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4명을 뽑기로 했는데 2명 뽑고 2명 뽑는다? 그럼 뭐 해줘야 돼? 곱해줘야 돼. 근데 4명을 뽑는데 이렇게도 4명 뽑을 수 있고 저렇게도 4명 뽑을 수 있다? 그러면 더해줘야 돼.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 215페이지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1학년, 2학년에서 그냥 뭐만 바뀌었어? 경찰관이 5명, 소방관이 6명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냥 1학년, 2학년으로 명칭만 바뀐 것 뿐이고 전체 11명 중에서 몇 명 뽑기로 했어? 4명 뽑기로 했으니까 가지수를 구해주면 4, 3, 2, 1분의 11, 10 곱 8이 되면서 4, 2, 8의 약분, 3, 9의 약분. 그럼 33 되면서 곱하니까 전체 가지수는
330까지가 나오겠다. 이렇게 구해 놓으시고 진행해 줄게요. 자, 1번 가보자. 경찰관 중 특정한 2명을 뭐하여? 포함하여 뽑는 방법수 이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찰관이 예를 들어 대문자로 쓰고 소방관을 소문자로 써볼게요. 이렇게 5개, 6개를 썼어. 근데 경찰관 중 특정한 애들이 있대. 그럼 그 특정한 애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니까 내가 정해도 돼요. 그냥 A랑 B라는 애가 경찰관이 특정한 경찰관이야. 근데 이 두 경찰관을 뭐 해버리래? 포함시켜버리래. 그러니까 4명 뽑기로 했는데 이미 누구는 뽑힌 거야? A랑 B는 이미 뭐 해져 있는 거야? 뽑혀져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나머지 2자리를 뽑는 거죠. 근데 이 2자리에 뭐 경찰이 뽑히냐, 소방관이 뽑히냐 이런 말은 없죠. 그러니까 그냥 나머지 사람 중에서 2명만 뽑으면 돼. 그럼 전체 11명 중에 2명 뺀 9명이 남죠? 그래서 9명 중에 몇 명만? 2명만 뽑게 되니까 2,1분의 9, 8이 돼서 정답은 36가지가 이 첫 번째 답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그냥 그 조건대로 집어넣어버리고 그 집어넣은 상태에서 세팅해서 뭐다 문제를 해석해서 풀어주는 게 포인트예요. 자, 다음은 문제에서 뭐래? 경찰관과 소방관을 뭐해서 적어도 1명씩이라고 했어요. 적어도 1명씩은 뽑혀야 된대. 다시 말해서 경찰관 4명 다 뽑은 경우 이렇게 할까? 경찰관, 소방관이 있을 때 4명 빵명 뽑는 경우 3명 1명, 그리고 2명 2명, 1명 3명, 빵명 4명 이렇게 뽑는 가지수 중에서 경찰관이 적어도 1명 뽑히는 건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바로 이 2, 3, 4번이 해당이 될 거야. 그래서 2, 3, 4번의 경우를 전부 다 각각 구해서 뭐 해줘? 더해줘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3명 1명이니까 아까 우리 저번 페이지 문제에서 1학년 2명, 2학년 2명 어떻게 됐죠? 각자 뽑고 곱했지? 마찬가지죠. 5C3이랑 6C1을 곱해주고 5C2랑 6C2를 곱해주고 5C1이랑 6C3을 곱해서 이 경우들은 다 4명은 뽑힌 거니까 다 뭐 해주는데 더해줘도 답이 돼요. 근데 이렇게 더하려면 지금은 3가지니까 그래도 2가지, 3가지니까 그래도 별 차이가 안 나서 이렇게 해도 그렇게 무리는 없어요. 근데 만약 이게 총 몇 가지? 10가지라고 한번 해보자. 10번까지 있다고 볼게. 그러면 그 8가지를 세야 되는데 어렵겠지. 그래서 어떤 방법을 익혀두셔야 되냐면 바로 적어도 문제는 저번에 했었죠. 순열에서 전체에서 뭘 뺀다? 반대 사건을 뺀다. 즉 경찰관과 소방관이 1명씩은 적어도 들어있다는 건 그 사건의 반대는 뭐예요? 경찰관만 들어있는 경우와 소방관만 뽑히는 경우 이 2사건이 반대 사건일 거고 이 2사건만 뭐 해버리면 돼? 빼버리면 되죠. 전체 어디에서? 330까지에서. 자,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를 구하는 습관을 들이자 이거야. 그러면 반대 사건은 얘인데 얘는 그냥 5명 중에 4명 뽑은 거니까 5C4가 되겠고 얘는 6C4가 되겠죠. 둘을 더한 이 사건만큼이 반대 사건이 될 거고 전체 가지수 330까지 해서 빼버리면 답이 나오겠죠. 얘가 5가 되고 얘가 15가 되니까 더해서 20가지를 뺀 정답은 310가지가 된다. 자, 방금 선생님이 6C4를 5C4랑 6C4를 뭐 해버렸어? 한 번에 구해버렸죠. 그래서 저번에 P도 외우느라고 했잖아. 그래서 C도 외우는 게 좋은 게 자, 3C2, 4C2, 5C2 즉 이 조합은 많이 외워주시면 좋아요. 6C, 뭐 7C 이렇게 있는데 뭐 더 외우셔도 되고 얘가 3, 그리고 6, 10, 15, 그 다음 21 뭐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이런 조합들을 많이 외워놓으시면 식계산이 엄청 빨라진다는 거.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다 나오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다음 페이지 문제로 넘어가 보자. 자, 216페이지로 넘어갈게. 자, 이번에는 경찰관 소방관에서 1학년, 2학년에서 그냥 또
남자 6명으로 여자 4명으로 그냥 바뀐 것뿐. 다 똑같죠, 패턴이. 자, 남자가 대문자 A, B, C, D, E, F까지, 여자는 소문자 A, B, C, D라고 세팅을 해볼게. 그 다음에서 첫 번째 문제, 남자 3명과 여자 2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운대요. 자, 그럼 아까 문제랑 차이점이 나왔네. 뽑아서 뭐까지 한대? 일렬로 세운대. 자, 그럼 남자를 3명을 뽑아보자. 어떻게 되죠? 6시 3이 되겠죠. 그리고 여자를 2명 뽑아보자. 어떻게 되죠? 5시 2가 되겠죠. 그럼 전체 5명을 뽑아야 할 사건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해줘? 곱해줘야 되겠는데, 자, 지금 이 상태는 어떤 상태야? 여기서 예를 들어 A, B, C가 뽑히고 여기서 예를 들어 A, B가 뽑힌 그냥 이렇게 뽑혀 있는 상태야. 근데 이 문제는 뽑아서 끝나는 게 아니고 뽑은 다음에 얘네들을 뭐 하래요? 나열하래죠.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 5명을 일렬로 나열해야 돼. 어떻게 되죠? 5팩토리얼이 되겠지? 5P5인.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계산해 주셔서 얘가 3이 1분의 5니까 20, 10, 그리고 여기가 700, 미안, 120까지죠. 120이 될 거야.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24인데 공이 몇 개 붙어? 3개 붙으니까 정답은 저희가 되겠죠. 잠깐만, 미안, 여자가 4명이었네. 그러면 여기가 10이 아니고 6이 될 거야. 그러면 다시 여기가 12 곱하기 12는 144. 근데 공이 2개 붙으니까 정답은 14,400까지가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1번을 풀으시면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잠깐만 설명으로 넘어갈게. 우리가 순열이라는 건 뽑아서 뭐 하기로 했어? 나열까지 하기로 했죠. 뽑아서 나열까지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 문제는 뭐 뽑아서 나열 문제인데, 분명히 뽑아서 나열하는 문제인데 왜 순열을 못 썼을까? P를 못 쓴 이유가 뭘까? 라고 봤더니 3명을 뽑아서 바로 3명을 나열했어요? 아니죠. 뽑고 뽑아서 3명 뽑고 2명 뽑아서 5명을 나열하게 됐지. 자, 순열이라는 건 제한적인데 어떨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거야? 뽑아서 바로 걔네들 바로 나열해야 돼. 뽑아서 다른 애 또 뽑아서 걔네들 전체를 나열할 때는 순열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로 갈수록 어려운 문제를 풀수록 순열보다는 조합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거다라는 거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2번 문제로 넘어가 보자. 자, 2번은 남자 2명과 여자 2명을 뽑아 여자 2명이 서로 이웃하도록. 자, 그럼 뽑아서 나열을 하는데 이번에는 나열을 이웃하도록 나열까지 이제 진행을 했네. 그럼 이웃하기 나열은 우리가 경우의 수와 순열에서 했었죠. 진행해 볼게. 자, 일단 2명씩 뽑아보자. 6C2 곱하기 4C1을 하게 되면 남자 2명, 여자 2명이 뽑혀 있는 이 상태야. 자, 그냥 나열하게 되면 4명이니까 4팩을 곱해버리면 될 텐데 지금은 뭐 할래? 여자 2명이 이웃하게 나열하래요. 자, 이웃하게 나열하는 건 우리 그때 어떻게 풀었죠? 첫 번째, 묶어주자 그랬죠. 묶어서 몇 명이라고 생각해서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뭐 해주자? 전체를 나열하자 그랬어. 그 다음 두 번째, 이 묶음 안에 있는 애들끼리도 뭐 하자 그랬어? 나열하자 그랬죠. 그럼 시작해 볼게요. 묶어서 한 명이니까 전체 몇 명? 3명. 그러니까 3팩. 그리고 얘네 둘이 위치 바뀌어지는 2팩까지.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전체 답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15에 6에 2가 되니까 이렇게 하면 90, 이렇게 하면 540. 그래서 정답은 1080까지가 답이 나오겠네요. 다음 페이지 217페이지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부터 조합을 도형에서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뭐 사람이나 어떤 직책이나 이렇게 해서 뽑고 뭐 나열한다 이렇게 놀았다면 지금은 도형에서 어떻게 활용할 건가를 보자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부터 이런 말을 많이 들을 거예요. 뭐냐면 어떠한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5개의 점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이제 또 보게 될 텐데, 결국 이거는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원 위에 점 5개 있다라는 말이에요. 왜? 자,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막 5개를 찍다 보면 이 점, 이 점, 이 점이 한 직선 위에 오게끔 우리가 찍을 수도 있잖아. 근데 이렇게 오게끔은 안 찍는 세 직선이래요. 5개 직선이 있는데 어떻게 긋더라도 세 점은 한 직선에 오지 않게끔 찍어야 돼. 그러면 머리 쓰기가 힘드니까 그냥 원에다가 그려버리면 이렇게 이어도 이렇게 이어도 어떻게 이어도 세 개는 한 직선 위에 올 수가 없게 되겠지. 그래서 그냥 이런 말이 나오면 원 위에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이건 지울게요. 요거는 이 말이다. 자, 그럼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자, 문제를 이제 낼게요. 이렇게 5개의 점이 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문제야. 뭐야? 자, 5개의 점을 이어서 5개 점 중 2개를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럼 그냥 할게요. 초중학교 때는 어떻게 했냐? 이렇게 했어. 자, 요 점에서 1개, 2개, 3개, 4개, 4개 적고, 여기서는 이거는 이미 셌으니까 1개, 2개, 3개 적고, 얘는 요거 셌으니까 1개, 2개, 마지막 얘만 되죠. 1개. 그 얘는 더 이상 없어. 1개. 그래서 다 더하면 10개입니다 라고 했던 게 중학교식 세는 방법이었다면, 고등학교는 이제 조금 이 조합이라는 걸 이용해서 세볼 건데, 잘 봐봐. 점 5개가 있는데 선생님이 점의 이름을 한번 그냥 임의적으로 지어볼게요. A점, B점, C점, D점, E점이라고 지어볼게. 그럼 A, B, C, D, E라는 점 중에서 선분을 이으려면 점 몇 개가 필요해? 2개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5개 중에서 점 5개 중에서 2개를 뽑아볼게요. 그러면 OC 2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얘를 계산하니까 10이 나오잖아. 정답이 10개예요. 그럼 왜 10개지? 예를 들어 어떻게 뽑을 수 있어요? A, B를 뽑을 수 있고, 또 C, D를 뽑을 수 있고, B, E를 뽑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10가지가 나온다는 거지. 그럼 이 A, B를 뽑았을 때 얘는 결국 누구야? 얘잖아. C, D는 꼭 누구야? 얘잖아. B는 누구야? 얘잖아. 결국에 5개 점 중에 2개 점 뽑을 때마다 선분 하나씩 만들어지니까 결국 만들어지는 선분 개수는 뽑는 개수와 일치한다라는 걸로 문제를 풀어준다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럼 점이 7개의 원 위에 있었다면 선분 개수는 뭐야? 7C2가 되겠죠. 두 번째 문제. 똑같이 어떠한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는 5개의 점이 있다. 근데 이번에는 뭐? 여기서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라고 해요. 그럼 똑같이 A, B, C, D, E라는 점이 있을 때 삼각형 개수는 어떻게 세? 5개 점 중에 몇 개 점 뽑으면 될까? 3개를 뽑으면 되죠? 그래서 OC3이니까 삼각형도 10개의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왜? 3점을 뽑을 때마다 삼각형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죠. 단, 이렇게 OC나 OC3을 적을 수 있을 때는 반드시 무슨 말이 있어야 돼?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지 않다라는 말이 있을 때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 할 거는 뭐야? 응용 문제. 그게 뭐예요? 필수예제 5번 문제가 응용 문제야. 이렇게 그려져 있단 말이야, 지금. 어떻게? 점이 여기 위에 3개, 밑에는 하나, 둘, 셋, 4개. 총 7개의 점이 이렇게 있는데, 봐봐. 요 밑에 있는 4개의 점은 일직선상에 있어요. 그래 버리면 이제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때는 어떻게 하냐? 라고 했을 때, 일단 전체 개수를 그냥 세버리세요. 7개 점 중에, 자, 첫 번째 문제. 선분, 직선 개수니까 어떻게 되죠? 선분 개수가 아니고 직선 개수니까 7C2 이렇게 될 텐데, 자, A, B, C, D, E, F, G라는 점이 있을 때, 예를 들어 뭐 AF나 A나 CF나 BG 같은 위에 있는 세 점으로 직선을 만들면 상관이 없을 거야. 근데
GF를 잇는 직선을 만들어도 그냥 쭉 그어지고 EF로 만들어도 DF로 만들어도 결국엔 다 똑같은 직선이 되죠. 그러니까 뭐 해주는 거야? 빼버리는 거야. 어떤 거? 요 4개의 점으로 만든 직선 개수는 다 빼버리는 거야. 그래서 4C 2가지만큼 나오겠죠. 이 4C 개수만큼은 여기서 만들어진 직선 개수예요. 다 빼버렸어. 근데 다 빼보니까 얘도 직선이긴 직선이잖아. 근데 얘를 다 빼버리면 어떻게 돼? 하나도 카운트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얘도 직선이니까 한 개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하나를 더해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그냥 얘는 전체 그냥 막 만든 모든 개수를 다 세는 거라면 얘는 밑에 있는 점들로만 만든 개수를 빼버린 거야. 그랬더니 얘를 안 세니까 하나를 세게끔 해준 거죠. 이렇게. 자, 두 번째 문제 가볼게요. 이번에는 삼각형 개수인데 마찬가지로 전체 개수는 73가지가 나올 텐데, 자, 위에 있는 세 점으로 만든 이런 삼각형이나 뭐 이렇게 그린 삼각형 다 위에 있는 점들을 가지면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근데 언제 안 만들어지지? 밑에 있는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버리면, 이렇게 이어버리면 직선이 되지 삼각형이 안 되죠. 그래서 밑에 있는 4점들로 만든 4점 중에서 3점을 뽑아 만든 개수들은 다 뭐 해버리자? 빼버리자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삼각형이니까 얘네들로는 죽었다 깨도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삼각형일 때는 1을 더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직선일 때만 얘를 개수로 쳐주고 얘는 삼각형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삼각형일 때는 안 더해도 된다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자, 그럼 이 사실들을 가지고 밑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시고, 아마 밑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게 되면 질문이 좀 나오긴 할 거야. 그럼 선생님 그거는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시면 문제를 풀어주도록 하고, 218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218페이지에 있는 사각형 개수 구하시오라는 문제야. 자, 가로선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네. 그 다음 세로선은 4개가 있어요. 자, 이렇게 평행선으로 조금 비스듬하게 4개가 있는 것 뿐이야.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 개수는 몇 개입니까? 물어봤어요. 자, 얘네가 평행하고 평행한 선들, 세로선 4개, 가로선 5개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뭐 이렇게도 되겠고, 또는 이렇게도 평행사변이 되겠고, 이렇게 홀쭉하게도 되겠고, 다양하게 평행사변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전체 가지수를 뭐 할 수 없다? 일일이 다 셀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떤 식으로 갈 건지 시작해 볼게. 자, 가로선을 선생님이 이름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선이라고 할 거고, 여기는 A, B, C, D선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떠한 도형이든 이런 평행사변이 만들어지려면 이 세로선이 몇 개, 가로선이 몇 개 필요하죠? 2개 필요하죠. 그래서 2개를 뽑아주자. 어떻게? 5개의 줄 중에서 2개니까 5C2가 되겠고, 4개의 줄 중에서 2개니까 4C2가 될 거야. 그러면 여기서 2개, 예를 들어 이렇게 2개를 뽑고, 여기서는 이렇게 2개를 뽑으면 요런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둘을 곱해주시면 그 개수만큼 다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2개 뽑느냐에 따라서 평행사변형이 다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가로선 2개, 세로선 2개만 뽑고 그걸 다 순서상으로 만들어주시면 전부 돼서 정답은 10 곱하기 6인 60가지의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자, 뒤에 있는 특강 조합 문제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다시 설명을 해주거나 아니면 영상을 따로 올릴게요. 그럼 여기서 끊을게요.